이 지역 중에서는 우소모차 아파트가, 그 중에서도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 목감 역세권, 서남권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석수 역세권을 볼까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쌉니다. 그래서 싸지만 앞으로 신안산선 개통 시점까지 꾸준하게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님 대표 발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안산선에 돈을 묻어라, 개통 시에 더블을 벌 수 있는 아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에 앞서서 구독과 알람좀 꼭 해주시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신안산선에 돈을 묻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산이나 시흥권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급행 전철이 개통이 되는 거고요. 작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있다가 개통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안산선 바로 서남권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될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광명 역세권이나 목감이나 이런 지역 장현지구 쪽으로 해서 또 이 서남권 지역 쪽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대가 작년 하반기 굉장히 하반기부터 시대 반영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신안산선이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 시속이 110km 고속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서남권을 해서 여의도나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이슈고요. 서남권역이 교통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서 서울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안산선 개통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할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권역의 수혜지역, 금천구, 금광구라고 해서 금천구로 가격대가 거의 최하위였는데 앞으로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역전 현상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영등포권역도 수혜를 얻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수혜를 얻는 지역 어디다? 바로 광명시입니다. 광명 역세권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구광명시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명권역 신안산선 라인에 따라 굉장히 큰 호재고요. 택지 개발 중에 목감 신도시도 앞으로 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광명 테크노 밸리와 발 맞춰서 굉장히 큰 호재를 얻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 장현지구 또한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안산선 작년 하반기에 착공이 됨으로 해서 1단계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완공까지 4년 정도 남았는데 완공 시까지 꾸준한 집값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쌉니다. 그래서 싸지만 앞으로 신안산선 개통 시점까지 꾸준하게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나 좀 소액으로 실거주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그런 신규 전철 노선 역세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신안산선 라인을 서울권역과 주요 수도권 지역의 핵심적인 역세권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구간 개통이 여의도 역세권역이 되는데 2단계는 서울 역세권 용산까지 들어옵니다. 여의도권역을 보시면 주변 지역에 거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 미성, 광장, 여의도 자이, 롯데캐슬 엠파이어. 여의도 자이와 롯데캐슬은 2005년 8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중축 아파트고, 나머지 아파트는 거의 다가 재건축 연한이 된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로 여기 여의도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되죠. 이 지역 중에서 윤용개발 그 단지가 뭐냐면 지금 수정 아파트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단지 수가 좀 작긴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4천대 중후반에서 5천대가 넘어가고 있지만 수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가격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IFC 몰 앞에 상업 업무시설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입지로 봤을 때 삼보와 수정 아파트가 굉장히 앞으로 큰 호재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등포권역에서는 영등포 역세권으로는 지켜볼 지역이 영등포역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영등포 푸르지오. 입주한 지는 좀 연식이 됐지만 2,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고요. 지금도 매매가는 아주 비싼 내용은 아닙니다. 33평당 9억 정도 평당 한 2,000대 후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영등포 역세권역의 대장주로서의 가치를 앞으로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주변에 영등포, 두산, 위브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리는 좀 있지만 10분, 15분 정도면 물레자이나 당산동, 신동아, 파빌레, 벽산, 메가트리움은 단지라든지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격대는 제일 저렴하다. 그래서 요런 지역 중심의 아파트를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림 사거리에 신규로 전철이 개통이 됩니다. 그 지역 중에서 어디를 지켜보셔야 되느냐? 바로 도림 사거리역은 지금 지하철역이 없죠. 그래서 신규로 개통되기 때문에 앞으로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질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 중에서는 우성 5차 아파트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고요.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세대 좀 넘지만 평당가도 2000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향후에 굉장히 큰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하단부 쪽 신길 우성 1차나 신길 건영 아파트도 지금 향후에 도림 사거리에 실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호재를 얻어갈 수 있는 지역. 주변에 보시면 영등포 아트자이가 가장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고요. 주변에 대림 아이파크, 코롱 하늘재, 레미안 프레뷰, 아트자이 다 보시면 이쪽 라인에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수혜 지역은 바로 우성이나 신길 우성 1차와 5차 신길 건영 아파트 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신풍 역세권, 지금 7호선이 개통되어 있고요. 향후에 환승 역세권으로서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지역인데, 신풍 역세권 최근에 이제 신길 뉴타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스티움이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입지와 초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역은 바로 붙어있는 남서울 아파트가 있습니다. 14년도에서 500세대 좀 넘고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재건축이 잘 진행이 돼서 신축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신풍 역세권, 더블 역세권과 실안산선의 호재를 바로 받아갈 수 있는 남서울 아파트 가장 큰 호재를 얻어갈 수 있다. 주변에 에스티움이나 힐스테이트 클래시안도 입주를 앞두고 있고요. 한화 꿈의 그린, 신길 센트럴 자이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로서 지켜볼 아파트다. 그 중에서도 힐스테이트 클래시아가 분양가가 약 7억 3천 정도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어있긴 하지만 앞으로 신길 뉴타운의 가치를 계속해서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신풍 역세권 위쪽으로는 신길 뉴타운이고 아래쪽으로는 구축 아파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길 우성 3차, 삼성, 보람의 경남 아나스빌, 보람의 2차 같은 경우도 도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하실 분들은 주목해서 보실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 역입니다. 바로 대림 사거리 역세권이 있는데, 대림 사거리역도 지금은 전철이 없지만 향후에 대림 사거리역이 오픈을 하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초역세권으로 바뀌는 거죠. 동작구에 있는 동호 쌍태빌 아파트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좋은 거리고요. 신대방에 있는 경남 아너스와 요 지역 두 단지가 앞으로 실안산선이 개통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 그 중에서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은 이런 단지를 좀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역세권은 어디냐? 바로 구로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2호선 역세권이 다니고 있는 환승역이 되는 거고요. 구로 디지털. 워낙 많은 구로 가산 디지털 밸리에 수요를 갖추고 있으면서 이 지역 중에서는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가장 주목해야 될 단지고요. 재건축이고 지금 철거 중에 있으면서 조합원 분양가 25평대가 2억대 초반이었습니다. 4억대 초반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세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지역과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주변 지역에 아파트 많지는 않고요. LG 자이 아파트나 패치 아파트가 있고 좀 저렴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는 라이프 미성 아파트나 현대 구로 아파트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울권역에서 7번째 전철 역세권이 될 지역은 바로 신독산 역세권입니다. 독산 역세권도 지금은 비역세권인데
개통이 됨으로 해서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에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이 신독산 역세권 중에서는 이편현세상 독산 더 타워 아파트를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단지 수는 크지는 않는데요.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입니다. 2019년도 입주했고요. 분양가가 5억대로 해서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폭이 예상되고요. 바로 도보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독산 현대나 독산 진도 아파트, 그 중에서도 현대 아파트가 투자 가치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판명이 됩니다. 이렇게 신독산 역세권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역세권은 어디냐? 바로 시흥사거리 역세권입니다. 시흥사거리도 비역세권이죠. 그래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도 좋겠지만 비역세권인 지역에 신규 역세권이 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높다 낮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나 시흥 베르빌이 위치하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남서울 럭키 아파트,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금천구를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서울 무지개 아파트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연식자재나 10년차 됐지만 세대수도 굉장히 큽니다. 거의 1800세대 가까이 되고요.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남서울 힐스테이트가 가장 뛰어난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남권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석수 역세권을 좀 볼까요? 지금 1호선 라인으로 석수역이 개통되어 있지만 거의 중앙 철제 상가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 신안산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함에 따라서 앞으로 석수 역세권, 중공업 지역의 대규모 개발 이슈와 발맞춰서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지역은 안양 석수 두산 위브 아파트와 안양 석수역 프로주 아파트, 석수 이편현세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석수역 프로주 아파트를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연식은 2009년도에 들어와 있고요. 2000대 초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다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광명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서울권역은 여의도권역에서 석수 역세권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수도권 지역입니다. 즉 광명 역세권, 광명 종합터미널과 광명역이 KTX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와 분양가 대비 거의 더블 가까이 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신축 아파트, 특지개발지구로서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신안산선 개통에서 1억에서 2억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실거주나 아니면 대단지, 브랜드 타운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감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남권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목감 역세권이 들어옴으로 해서 목감 더 퍼스트 리움이라든지 또 베르디움 더 프라임 또 목감 네이처라든지 호반 베르디움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 시세는 지금 한 50% 정도 상승을 했지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호반 베르디움 더 클래스를 가장 유심 있게 보시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연식도 뭐 3, 4년밖에 안 됐고요. 세대수는 크진 않지만 지금 평당가가 1000만 원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안산선 개통됐을 시에는 2천만 원은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브랜드권역의 그런 신규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 목감 역세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신축 아파트도 좋지만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본인의 투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중축 아파트 투자하시는 것도 상당히 실거주나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권 부동산 시장 가격은 앞으로 뭐가 결정한다? 신안산선이 주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권역에서는 신규 역세권, 즉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권역, 특히 구로구, 금천구에서 신규 전철이 개통되는 지역에 시세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은 신축 아파트 중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금 조금 모자라신 분들은 중축 아파트 또 실거주 차원에 접근하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신규 전철 역세권이죠. 광명,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축, 목감, 별표시, 장현지구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이런 택지개발지구인데 장현지구, 특히 광명 테크노밸리가 올해 이제 보상에 들어가서 앞으로 3, 4년 후면 완성이 될 텐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전철이 개통이 되고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면 집값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광명 테크노밸리 주변 지역의 목감이나 장현지구에 신축 아파트 청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주고 입주권을 매입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청약, 입주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입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신규 전철 역세권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신규 역세권 개통 지역은 아직까지는 시대가 작년 착공해서 1, 2억 정도 올랐지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한 집가 상승과 집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고요. 개통 후에 시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매수하신 후에 시점을 보시고 올해나 이런 좀 경기 상황들을 보시고 매수를 하셔서 실거주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규 전철 개통이 되는 시점 맞춰서 매도하는 전략을 하셨을 때는 투자금 대비해서 최소한 더블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남권 지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규 전철 역세권 쪽으로 지역과 본인의 투자 금액, 실수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투자를 고려해 보시고 역세권 쪽으로 투자해 놓으셨을 때는 앞으로 부동산 상승기에는 큰 수익 얻을 수 있고요. 신안산 개통 때까지 기다리시면 아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 회사에 또 매주 특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투자 전략이나 투자 지역 같이 좀 말씀 나누실 분들은 전화를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